네, 11시 터닝포인트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엇갈린 반응을 나타내고 있고요. 거래소회 같은 경우 오늘 반도체 투톱의 강세로 인해서 지수 상승 견인받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476선까지 올라섰고요. 코스닥은 오늘 하락 종목이 지배적인 장입니다. 700포인트 선을 계속 뚫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90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인 기관의 수급이 오늘 양시장에서도 엇갈리게 보이는데요. 외국인이 아침부터 꾸준하게 매수세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400억 원대 매수 우위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2,000억 원 넘게 사잤습니다. 다만 달러당 원화 가격은 오늘 1,439원까지 또 터치가 나오면서 좀처럼 떨어질 생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고환율 수혜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순매수 리스트에도 그러한 종목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인기관 동반 매도고요. 개인의 매수세만이 현재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자, 종목 확인하시죠. 순매수 리스트입니다. 자, 외국인 오늘 SK 하이닉스 가장 많이 담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좀 볼만한 이슈가 있습니다.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는데 시장은 지금 좀 호재 쪽에 더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브로드컴 훈풍으로 인해서 이 소부장단이 계속 좀 힘있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환율 수혜주가 좀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포함되는 것이 이제 기아, 현대차 그리고 조선주까지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자리에 들어와 있고요. 조선기자재단도 오늘 강한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밸류업 종목도 계속 삽니다. KB금융 그리고 현대모비스 자리에 들어와 있고요. 어제 떨어졌던 네이버는 오늘 다시 반등에 성공합니다. 기관 순매수도 확인하시죠. 자, 기관은 기아랑 KB금융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현대차, 밸류업 종목들 많이 사고 있죠. 거기다 고환율 수혜주 현대차, 기아 거론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는 삼성전자 본주가 아니라 우선주를 담고 있고요. 에이징랜드가 어제부터 좀 계속 두 자릿대로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발 훈풍으로 인해서 지금 정말 AI 시장에 조금 격변이 나타나고 있는 건지 한번 체크해 보고요. 조선주도 오늘 강합니다. 2차 전지도 삼성, SDI 같은 종목들 외국인 기관 순매수 리스트에 들어와 있는데 이 자리에 대한 체크도 현재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체크해 보시죠.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탑10은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다행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좀 올라주는데 삼성전자의 힘이 더 강합니다. 열어볼게요. 반도체. 일단 삼성전자는 오늘 외인 기관 동반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 미국 이제 AI 반도체에 이어서 범용 반도체도 이제 중국한테 규제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사실 뭐 호재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반사 수혜를 국내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요. 안 그래도 지금 레거시 반도체 중국이 계속 대량 공급해서 단가 떨어진다, 실적에 대한 악영향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이런 이슈가 오늘 좀 삼성전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까? 네네. 일단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HBM보다는 아무래도 범용 DRAM 쪽을 좀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존에 알고 있는 범용 DRAM을 볼 수밖에 없는데 좀 전에 그 화면 보셔서 아시듯이 이제 범용 반도체까지 만약에 제재를 하게 된다면 물론 중국은 자국 내 수요도 많습니다. 수요도 많은데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로 이제 나오게 되면서 공급 과잉이 좀 되는 부분들이 그리고 우려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12월 달 같은 경우는 DRAM 가격이 또 20% 하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걱정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중국을 제재를 하게 되면서
범용 반도체였던 그 공급이 좀 줄어들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삼성전자한테는 좋은 얘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연유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반대의 흐름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와 더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요 뉴스도 좀 호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최근에 브로드컴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 이제 ASIC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죄송합니다. AI 가속기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쪽 계속해서 엔비디아 계속 점유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독점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브로드컴의 어떤 실적이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는 엔비디아 의존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ASIC 반도체, 중형 반도체를 통해서 AI 가속기를 공급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또 이제 삼성전자가 좀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연유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권가가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하향했는데 네네. 그럼에도 오늘 좀 매수 네네.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마 그 리포트가 방금 보여드린 범용 반도체 제재 있잖아요. 그게 나오기 전에 네.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 제재를 통해서 좀 분위기가 바뀌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땐 또 리포트 내용이 바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반영하기 이전에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대한 어떤 범용 반도체 제재 그리고 브로드컴이 어쨌든 이제 만든 이제 ASIC 반도체 이쪽 중심에서 HBM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된다라면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삼성전자에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조금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좀 이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드네요. 어제 그 중국의 그 CXMT 있잖아요. 창신 메모리 네네. 웨이퍼 대량 폐기했다 이런 이슈도 있었는데 그래서 또 국내 시장이 좀 부각을 받는 걸 수도 네네.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그 공급 영향으로 실적의 가이던스가 아예 하향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같은 그 이슈가 네네. 삼성전자의 불안감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겠다. 그쵸? 네, 이런 말씀해 주셨고 그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탑재된 그 서버렉이 공급이 지연된다고 합니다. 네네. 3, 4분기로 지연이 되면서 블랙웰에 투자한 SK 하이닉스가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는 올라가는데 하이닉스는 떨어지는 겁니까? 이것도 일부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범용 반도체 제재라든지 그리고 그 MS라든지 구글 향 어떤 AI 가속기에 대한 뉴스가 나오지가 않았다라면은 제가 봤을 땐 둘 다 하락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요 이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한테 긍정으로 갈 만한 이슈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왜냐? 엔비디아 블랙웰에 들어가는 HBM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별개의 얘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 뉴스만 나왔다라면은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둘 다 빠졌겠지만 오늘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뉴스로 인해서 삼성전자는 상승이 나오는 것들이고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대 흐름이 나온 이유가 요 이슈보다는 앞전에 말씀드린 그 이슈가 좀 더 크게 작용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게 이 이슈가 나오면 하이닉스만 영향받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같이 영향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삼성전자는 아직도 HBM 공급 못하고 있는데 엔비디아한테 우리는 HBM4에서 승부를 낼 거다 이렇게 지금 주먹을 쥐고 있는 상황인데 지연돼 버리면 더 공급식이 늦춰지는 거잖아요. 이게 참 예를 하나 들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우리 수연 앵커가 뭐 쓰고 있는 어떤 화장품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만족을 잘하고 있고 그런 CG가 나올 때마다 계속 잘 쓰고 있는데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브랜드 체인지가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화장품은 이제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리고 비싼 걸 쓰는 게 아니라 바로 바꾸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네. 그리고 여성분들이 그 기존에 쓰고 있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잘 안 바꾼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혹시 모르게 괜히 물어본 것 같네요. 제가 알기로는 여성분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브랜드 체인지만 되면 그래서 브랜드 체인지를 하기 위한 마케팅을 되게 많이 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그랬냐면은 지금 어쨌든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와 어떤 발열 문제라든지 상호 호환성이라든지 수율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맞춰놓은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새로운 제품을 넣게 되면은 또 테스트를 해야 되고 그 테스트를 하게 되면서 발생되는 시간 비용 그리고 기회 비용 이런 거 고려했을 때는
기존에 잘하고 있는 업체를 계속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HBM4에서는 어떤 양상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HBM4에 들어가는 일시드램 여기는 어떤 수율이라든지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것도 하이스가 약간 앞서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뭐 막판 뒤집기처럼 뒤집기? 요거는 전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삼성전자는 일단 악재 해소지 이게 뭐 긍정적으로 주가를 더 끌어올려 줄 만한 이슈는 아닌 거네요. 그럼 여전히 하이닉스 향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이스 향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만약에 지금 아직까지는 브로드컴하고 엔비디아였던 순이익이 엔비디아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까지 큰 위협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브로드컴이었던 이 순이익이라든지 매출이 올라오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는 좀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아, 그래요?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은 투톱 둘 다 아닌가요? 아니요. 지금은 하이스가 맞아요. 하이스가 맞는데 어쨌든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엔비디아를 위협하는 브로드컴이라는 존재가 나타났고 네. 그러면서 ASIC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가져가고 있는 순이익에 브로드컴이 절반 이상 추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는 좀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엔비디아, 하이닉스 그동안 어쨌든 주가가 강했던 이유는 독점이라는 프리미엄을 가져가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ASIC 반도체는 새로운 형식이 나타나게 되면서 만약에 엔비디아 점유율을 조금씩 가져가게 된다. 네. 그러면 달리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AI가 이제 여태까지는 그 학습에 대한 과정이 있었고 네네. 학습을 다 끝내고 이제는 연산을 빨리빨리 해내는 추론에 대한 시장이 내년부터 열릴 거다라고 하는데 이 추론 시장이 열리게 되면 엔비디아의 GPU보다는 브로드컴의 XPU가 더 네네. 수요가 늘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한 AI 시장의 좀 판도가 바뀔 것으로 많이 좀 전망이 나오고 그거는 있고 예. 그 수혜님께 말씀하신 게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모바일도 마찬가지로 그런 네. 식으로 흘러갔었거든요. 네. 지금은 AI를 보게 되면 엔비디아 그리고 AI 하드웨어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와 관련 HBM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과거에 모바일도 마찬가지예요. 모바일 같은 경우도 과거에 ARM이라는 회사가 있었고 그러면서 모바일 하드웨어가 애플, 삼성전자로 넘어왔고 그러면서 모바일 소프트웨어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때 하던 신조 기억나요? 어떤 거예요? 팡. 팡? 아, 페이스북, FAA 아마존. 유지. 예, 그래서 예, 기억나죠? 예, 예. 그리고 영화 나왔잖아요. 그 최근에 보니까 또 제가 들어오다가 얼핏 봤는데 이제는 배트맨이라는 용어가 생겼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지금 얼핏 보고 들어와서 좀 배트맨의 B가 브로드컴이겠네요. 네, 그럴 수도 예.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좀 얻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브로드컴 뭐 디자인하우스 네네. 그리고 유리기판 이런 거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네. 디자인하우스는 ASIC 그 맞춤형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디자인하우스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 종목들이 앞으로 반도체 시장의 좀 선두 주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분위기는 좀 바꿔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나타나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라는 기업이 HBM 생산하게 되면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아시겠지만은 뭐 CMP 슬러리 만드는 회사들 그리고 뭐 CMP 공정에 들어가는 이런 소부장들이 많이 생겨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어쨌든 ASIC 반도체라는 것들이 이슈가 되게 되면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스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큰 영향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 종목들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많이 좀 호전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제가 틀렸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관련돼가지고 시스템 반도체 전반적으로 이제는 뭐 디자인 하우스가 먼저 움직였겠지만은 이제 브로드컴이 어쨌든 IP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반도체 설계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유리기판 관련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리기판 쪽에서 오늘 또 강세인데 지금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상용화가 사실은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는 구멍을 뚫는 거. 근데 구멍 뚫는 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그쪽 거의 상용화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르는 공정, 이게 싱귤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조금 수율이 안 오른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만 해결이 되게 되면은 아마 유리기판도 상용화 될 겁니다. 네, 판도가 바뀐다고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하셨는데 그럼 종목 하나만 딱 제일 긍정적인 거 말씀해 주세요. 일단 에이직 같은 경우는 에이직랜드 여기 있고요. 그리고 네. 최근에 AGIC 관련돼 가지고 자람 테크놀로지가 이미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일단 먼저 보시고 그리고 여기 ICU. ISC. 죄송합니다.
ISC. 욕하시면 안 돼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IC.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 ISC 요 같은 경우도 이제 유리기판 관련돼 가지고 테스트 소켓 이제 또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ISC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탑픽까지 좀 받아봤고요. 조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조선 했거든요. 아, 했어요? 했어요. 어제 다룬 이야기 중에 HJ 그 중공업이 해군함정 쪽 수주 계약 체결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사실 어제 뉴스거든요. 주가 반응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외인 기관의 순매수 리스트에도 HD 한국조선해양 있고 HJ 중공업이 일단 그 해군 정비 사업을 670억 규모로 따냈고요. 지금 트럼프 당선인, 트럼프 차기 정부가 이제 국내 조선사에 가장 원하는 네네. 것이 좀 함정 쪽 사업이잖아요. 거기다가 고환율 수혜까지 지금 조선주에서 거론되고 있는 네네. 상황이라 아예 좀 조선주를 길게 가져가야 됩니까? 조선주는 그 전부터 말씀드렸는데요. 네. 한 5년 보고 길게 가져가실 분들 5년 너무 무조건. 지루하잖아요. 그래도 그때 가서 만약에 뭐 200%, 300% 이렇게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요? 5년 갖고 있었는데 200%면 조금 아니죠. 너무 500%, 아쉬운 거 아니에요? 500%. 아. 500%.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선의 지금 흐름이 과거 2002년부터 2007년 요와 좀 비교를 해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은 재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현장에 승용공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과거 2002년 같은 경우도 똑같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조선소 일을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일을 배우고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승용공이 부족하다 보니까 빠르게 속성으로 이제 하는 방법 가르쳐주고 그런 뭐야 될까 그 인력들을 많이 조금 했었는데 그때가 똑같아요. 지금 흘러가는 흐름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003년, 2004년 그때랑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도 적세에서 흑자로 전환되게 되면서 서서히 가다가 2007년도에 피크 나왔었거든요. 조선은 아직까지 2022년도에 받았었던 소위 말하는 돈 되는 수주 있잖아요. 뭐 LNG선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뭐 2억 5천만 불 이런 것들. 이게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실적에. 지금 빨라도 올해 4분기 이게 내년에 넘어가야 반영이 될 거거든요. 여기 본다면 실적이 더 좋아질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계속 잘 쌓이는 잔고들이었던 실적이 좀 반영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조선주를 피크 원하는 건 조선을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 수주율은 좀 낮잖아요. 8년 만에 최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보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 가장 눈여겨볼 만한 기업도 있습니까? 이게 지금 수주가 너무 쌓이다 보니까 네. 이게 데크가 모자라요. 오버돼서 수주를 못 받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2027년까지 아마 수주가 다 찼을 거거든요. 다 찼을 건데 그래서 지금 수주를 가려받고 있어요. 돈 되는 거, 좋은 거. 고부가 가치만. 네, 그렇죠. 네. 그런 거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보통 그렇게 큰 걱정하실 필요가 그래요? 없어요. 그리고 LNG 선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그 유럽 쪽에 FSRU, 여기 FSRU가 뭐냐면은 그 선박에서 이게 액화된 천연가스를 기체로 바꿔주는 장비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적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노화된 LNG 선을 개조해서 만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교체 수요도 발생이 될 거고 뭐 운반선은 말할 것도 없고 추진선도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이와 유사하게 또 이제 계속해서 또 트럼프 정부 들어오게 되면 또 해양 플랜트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 MRO 얘기 있고. 그럼 가장 긍정적인 데가 어디예요? LNG 프로젝트 이제 시작할 거니까 LNG를 봐야 되나요? 함정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함정을 봐야 되나요? 일단은 LNG가 메인 메뉴라 보시고 네. 그리고 이제 MRO 같은 경우는 거기에 조금 더 추가로 나오는 특식? 근데 오늘 시세만 보면 사실 해군 함정이 더 세거든요. 그죠? 세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 그쪽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 이전에 상반기 한번 잘 볼게요. 상반기 보게 되면은 미국 얘기 나왔었나요? LNG선 얘기밖에 안 나왔었잖아요. 근데 하반기 넘어오게 되면서 이슈가 미국 대선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방산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분유가. 근데 다시 LNG로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HD 한국조선해양이 대장이잖아요. 네네. 이쪽에 대한 시선을 가져야 되나요? 조금 더 탄력적인 쪽을 봐야 될까요? 현대미포조선은 중형이기 때문에 별개로 하더라도 그 고민이 의미가 있을까요? 한국조선해양, 조선 다 현대중공업, 좋아요? 삼성중공업, 하나조선, 하나오션. 네. 저는 이게 올해 상반기하고 작년 상반기를 보게 되면 이 방금 말씀드린 조선주가 다 똑같이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고민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중국집 가서 짬뽕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그런 행복한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아니면 아싸리 고민되시면은 조선 ETF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조선 ETF가 있으니까 그거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주 얘기 나눠봤고 너무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좋아 보이는 종목들도 좀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접근도 가능한 걸로. 근데 조선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밖에 없잖아요. 2차 전지 점검을 해볼 텐데요. 네. 일단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사셨거든요. 지수 떨어질 때 8월부터. 근데 지금 수익률이 좋지가 않습니다. 좋지가 않고 에코프로비엠이나 삼성 SDI 같은 종목은 오늘 외국인 기관 리스트에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그렇다 할 반등은 아니고 이쪽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큽니다, 지금. 지금은 그냥 대책 없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버티세요. 2차 전지 버텨요? 예. 지금 파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근데 또 배터리 소재 관세 검토한다, IRA 뭐 축소할 거다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계속 악재를 반영하는 것 같거든요, 주가에. 근데 이게 또 제가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은 또 지자랑한다 뭘 하실 분들이 꼭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수연 앵커 이전에 다른 앵커분이 있을 때 2차 전지 3대 악재를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올해 들어오게 되면서 상반기에는 영내깅, 하반기에는 트럼프, 내년에는 증설 이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선반영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반영되기 전까지 2023년도에 매도 못하신 분들은 버티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지금 손실 많이 나고 다른 게 가는 게 있다 보니까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좋은 타이밍에 좋게 넘어가서 회복이 되면 좋겠지만 이게 정말 재수없게 엇박 나버리게 되면은 진짜 짜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더 가장 원초적인 이유는 지금 매도할 수 있는 범위를 제가 볼 때 벗어났어요. 알겠습니다. 네. 버티자.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면 2차 전지보다는 지금 자율주행을 보는 게 맞는지 테슬라도 지금 거의 자율주행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죠. 지금은 자율주행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거죠. 자율주행하고 자율주행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로봇하고 우주항공 쪽 그리고 UAM 쪽, UAM 쪽 같이 이렇게 진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예 그냥 머스크 트레이드로 가는 거네요. 자율주행 탑픽도 있습니까? 근데 부를 수밖에 없는 게 우스갯소리를 들자면 우주의 기운이 지금 트럼프하고 머스크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지금 이게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에이럭스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에이럭스 네. 신규 상장 아닌가요? 맞아요. 예. 근데 최근에 신규 상장주였던 반응이 괜찮아서 물론 프론티어, 뭐 SS랩 다른 종목도 있는데 뭐 그쪽 그건 자율주행이죠. 그 기존에 뭐 제이시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최근에 또 신규 상장주가 또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흐름에 한번 몸을 맡겨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눴고요.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